안녕하세요, 지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컬핑 작업 없이 토폴로지 방식의 폴리곤 모델링으로 서브컬처 캐릭터 헤드 만들기를 튜토리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펜타블렛으로 스컬핑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면 형태의 정확도나 원하고자 하는 컨셉대로 만들기가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폴리곤 모델링만으로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블렌더만 있으면 만들 수 있으니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카메라 큐브 라이트를 A키를 눌러 전체 선택한 후 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줍니다. Shift A를 눌러 메쉬에서 플랜을 하나 만들어 준 후 오른쪽 로테이션에서 X축으로 90도를 돌려 정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넘패드 1을 눌러 정면을 바라보게 한 후 탭을 눌러 에딧 모드에서 G키를 눌러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모디파이어에서 Add 모디파이어의 제네레이트를 눌러 미러를 선택해 반대쪽에도 페이스를 생성해 줄게요. 클리핑도 체크해서 버텍스가 맞닿을 할 때 중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버텍스 두 개를 잡고 넘패드 3으로 측면 뷰로 이동해 G키로 Y축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컨트롤 R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려 루프컷해서 가로 세로 방향으로 엣지를 3개씩 더 추가해 줍니다. 중앙에 있는 버텍스를 하나 선택해 델 키로 삭제해 줍니다. 화면을 돌려보면서 이렇게 눈이 들어갈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위쪽에 스컬트 모드를 눌러서 들어간 다음 드로우 브러쉬를 선택해 줄게요. 드로우 브러쉬는 컨트롤 누르고 문지르면 파이게 되고 그냥 문지르면 볼록하게 나오게 됩니다. 드로우 브러쉬로 가면처럼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에딧 모드에서 프로포셔널 에디팅 오브젝트를 눌러 활성화시켜 준 후 버텍스를 잡고 G키를 눌러보면 회색 원이 생기고 크기를 마우스 휠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원의 크기는 버텍스를 G키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크기를 조절하여 원하는 범위를 정하여 G키로 이동하면 됩니다. 측면 뷰포트로 이동하여 버텍스를 하나씩 잡고 눈의 형태를 만들어 줄게요. 정면 뷰로 이동해 컨트롤 R로 루프컷 한 다음 G키로 버텍스를 당겨서 코가 될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화면을 돌려 코의 형태를 만들어 준 다음 F키로 페이스를 하나 생성하여 코를 막아줍니다. 참고로 F키를 쓰기 위해서는 애드온에 가서 메쉬 F2를 체크하여 활성화 시켜줍니다. 정면 뷰에서 눈의 모양을 원하는 컨셉으로 버텍스를 당겨 만들어줍니다. 끝부분에 버텍스를 하나 잡고 턱선을 만들기 위해 이 키를 눌러 아래쪽으로 3번 버텍스를 추가하여 엣지를 만들어줍니다. 코 중앙에 버텍스를 선택하여 이 키로 엣지를 3번 늘려준 후 마지막 만나는 버텍스는 M키를 눌러 S센터로 버텍스를 합쳐줍니다. Shift를 누른 채로 중간에 버텍스 4개를 선택하여 F키를 눌러 면을 생성해 줄게요. 컨트롤 R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눌려 루프컷해서 엣지를 3개 추가해 줄게요. 중앙에 버텍스를 당겨 입에 큰 모양을 만들고 얼굴 전체의 비율을 맞춰갑니다. 화면을 돌려가면서 얼굴의 형태를 버텍스를 당겨 맞춰줄게요.
중앙 엣지를 선택하여 델 키를 눌러 엣지를 삭제해 줍니다. 스컬핑 없이 폴리곤 모델링을 하다 보면 형태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왼쪽 패널에서 아노테이트를 눌러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화가 있으면 사진을 대고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원화가 없을 때는 이렇게 러프하게나마 그려서 형태를 확보하고 작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반쪽만 그려줄게요. 참고로 그림은 마우스 좌클릭하고 문지르면 그려지고 컨트롤을 누른 채 클릭하고 문지르면 지워집니다. 발로 그린 것 같지만 그래도 모델링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림에 맞춰 정면에서 버텍스를 잡고 형태를 조정해 줄게요. 디테일한 부분은 만들면서 조정해 줄 테니까 러프하게 만들어 줍니다. 눈 쪽의 버텍스를 Alt를 누른 채로 선택하여 엣지 전체를 선택하여 E 키를 눌러 안쪽으로 엣지를 추가해 넣어 줍니다. 화면을 돌려가며 버텍스를 당겨 눈의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레퍼런스를 참조하면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노테이트를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채 클릭하여 문질러 그림을 지워줄게요. 이마 쪽 면을 하나 줄여주기 위해 중앙에 버텍스 두 개를 아래로 내린 후 F키를 사용해 면을 하나 더 만들어준 다음 버텍스를 정리해 줍니다. 측면에서 버텍스를 당겨 서브컬처 캐릭터에 맞는 얼굴의 라인을 만들어 줄게요. Alt를 누르고 입 주변의 엣지를 모두 선택해 E키와 S키로 면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G키로 입의 모양을 러프하게 만들어 줄게요. 정면의 형태를 조정하고 나면 꼭 측면도 함께 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모디파이어에서 제너레이터를 눌러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해 줍니다. 입 주변의 엣지를 잡고 컨트롤 R을 눌러 루프 컷 해줄게요. 모디파이어에서 모니터처럼 생긴 리얼타임 부분은 껐다 켰다 하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R을 한 번 더 주어 입술이 될 부분도 만들어 줄게요. 입술 부분 버텍스를 잡고 측면 뷰에서 앞으로 조금 돌출시켜 줍니다. 왼쪽 뷰포트도 같이 확인하면서 버텍스를 당겨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버텍스를 조절하면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만들고자 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형태 이해도가 꽤 높아야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모델링은 그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셉에 맞는 명확한 모델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들고자 하는 모델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이 없으면 잘 될 모델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를 많이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이해도를 높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반에
얼굴의 형태를 제대로 만들어주면 나중에 수정하기도 쉽기 때문에 정성 들여서 한 땀 한 땀 버텍스를 당겨줍니다. 가면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얼굴 측면에 버텍스 4개를 선택한 후 넘패드 7을 눌러 탑뷰에서 Y축으로 이 키를 눌러 엣지를 4번 빼준 후 헤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중앙에 버텍스를 하나 잡고 위쪽으로 이 키로 마찬가지로 4번 버텍스를 빼줄게요. 이렇게 앞뒤에 헤드에 버텍스 개수를 4개씩으로 맞춰서 연결하기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헤드 중앙에 버텍스 4개를 선택하여 F키를 사용해 면을 채워줍니다. 나머지 버텍스들도 선택하여 앞뒤 모두 F키로 면을 채워줄게요. 컨트롤 R을 눌러 루프컷으로 엣지를 나누어 준 후 버텍스를 조정해 위치를 맞추어 줍니다. 뒤쪽 헤드도 마찬가지로 루프컷으로 엣지를 나누어 줍니다. 나머지 비어있는 헤드의 면도 F키를 사용해 채워줄게요. 버텍스를 조정해 삐뚤어진 헤드의 모양을 바로잡아 줍니다. 컨트롤 R을 눌러 루프컷으로 엣지를 나누어 면을 좀 더 세분화시켜 줍니다. 적당히 버텍스를 당겨 모양을 만들어 준 후 스컬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랩 브러쉬를 누르고 오른쪽 왼쪽 대괄호 키를 사용해 크기를 조절해 준 후 메쉬를 잡고 형태를 만들어 줄게요. 얼굴의 형태는 꼭 레퍼런스를 참고하셔야 외계인 같은 얼굴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각을 너무 믿지 마시고 꼭 레퍼런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탭을 눌러 에딧 모드에서 코의 엣지를 잡고 Shift 1을 눌러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엣지를 각지게 만들어 줍니다. 중간중간 모니터처럼 생긴 리얼타임 부분은 껐다 켰다 하면서 작업해 줄게요. 에딧 모드에서 버텍스를 당겨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러프하고 빠르게 만들 때는 스컬트 모드에서 그랩 브러쉬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안쪽 작은 부분들은 보지 마시고 외곽 실루엣을 보면서 화면을 돌려가며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특히나 눈 부분의 형태를 잘 이해하시면서 광대와 눈의 라인을 잘 만들어줍니다. 물론 서브컬처 캐릭터의 얼굴을 만들고 계신 분이라면 평소에 나름 덕력이 있으셔서 캐릭터의 형태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보는 것과 만드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보시고 그림도 한 번씩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헤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초보분들은 예측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몇 번 만들어 보면 결과물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잘 되지 않는다고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화면을 계속 돌려가면서 눈과 코의 실루엣에 특히나 신경 써가면서 작업해 줍니다. 측면 뷰에서 Alt G로 반투명 상태로 만들어 준 다음 눈의 안쪽 엣지를 전체 선택하여 Y축으로 뒤로 2kg 빼줍니다. 참고로 반투명을 볼 때도 Alt G를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2키로 엣지를 빼준 다음 S키로 사이즈를 눌려준 후 위치를 정한 후 다시 S를 누른 후 Y축으로 0을 눌러 평평하게 만들어 줍니다. 비어있는 엣지는 페이스에 그리드필을 사용해 면을 채워줄게요. 하단을 눌러보면 스판을 눌러서 엣지의 방향을 예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입의 안쪽을 만들기 위해 Alt를 누르고 입의 안쪽을 전체 선택한 후 2키를 누른 후 Y축으로 두 번 빼줍니다. S키로 사이즈를 눌려준 후 버텍스를 하나씩 당겨서 위치를 정리해 줄게요. 이빨과 혀가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뒤로 늘려줍니다. 첫 번째로 빼진 버텍스는 Alt를 누르고 엣지를 선택해 준 다음 위치를 정리해 줄게요. 안쪽 마감은 F키로 막아줍니다. 입술의 모양을 화면을 돌려가면서 정리해 줍니다. 이제 비어있는 나머지 면을 F키를 사용해 페이스를 빠르게 채워줄게요. 화면을 돌려가면서 형태를 정리해 줍니다. 한 번씩 로프트를 이용해 엣지를 정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로프트는 화면 상단에 에딧에서 프리퍼런스의 애드온에서 로프트를 검색해서 체크해 주셔야 활성화가 됩니다.
눈동자를 만들기 위해 실린더를 하나 만들고 왼쪽 아래에 Add 실린더의 버틱시스에서 18개 정도로 폴리곤 수를 조절해 준 뒤 X축으로 90도 돌려줍니다. 측면 뷰에서 Y축으로 스케일을 줄여 동전처럼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실린더의 앞쪽과 뒤쪽 페이스를 선택한 다음 델 키를 눌러 지워줄게요. 앞면에 엣지를 전체 선택한 다음 E 키를 누르고 S 키로 사이즈를 줄여 안쪽으로 모아준 후 M 키를 눌러 S센터로 버텍스를 합쳐줍니다. 눈의 크기에 맞춰 사이즈를 조절해주고 위치를 옮겨준 후 트랜스폼으로 크기와 위치를 맞춰줄게요. 셋 오리진을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로 중앙으로 맞춰준 후 R키로 회전하여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눈동자의 위치는 눈을 기준으로 살짝 비틀어 준다는 느낌으로 회전시켜 주면 됩니다. 뷰를 바꿔주면서 적당한 위치에 있는지 보면서 맞춰줄게요. 모디파이어에서 제네레이트를 눌러 미러를 선택해 미러 오브젝트의 스포이드로 얼굴을 찍어 반대쪽에도 눈동자를 만들어 줍니다. 생각하고 있는 컨셉에 맞게 눈의 버텍스를 당겨 형태를 맞춰 줄게요. 스컬트 모드에서 그래프 브러쉬로 전반적인 형태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조각을 마무리한다라는 느낌으로 화면을 돌려가면서 꼼꼼하게 작업해 줍니다. 서브컬처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레퍼런스 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많이 보시면서 만드시길 부탁드릴게요. 헤드의 옆부분 폴리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K키를 눌러 나이프 툴을 사용해 엣지를 잘라줍니다. 사각면이 나올 수 있도록 헤드의 뒷면도 같이 잘라줄게요. 귀를 만들기 위해 헤드 옆에 페이스를 선택해 준 다음 지워줍니다. Alt로 엣지를 전체 선택한 다음 이 키로 옆으로 빼준 다음 버텍스를 조정해 귀의 모양을 러프하게 만들어 줄게요.
화면을 돌려가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엣지를 전체 선택한 다음 E키와 S키로 안쪽으로 엣지를 모아줍니다. 중간에 버텍스 4개를 선택한 다음 F키로 면을 채워주고 Ctrl R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려서 엣지를 3개로 나누어 줍니다. 나머지 엣지들도 4개씩 버텍스를 선택하여 F키로 면을 다 채워줄게요. 귀 안쪽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들어갈 부분에 페이스를 선택해 E키로 안쪽으로 면을 넣어줍니다. 튀어나온 부분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버텍스를 선택하여 M키를 눌러 에센터로 버텍스를 합쳐줍니다. 이제 버텍스를 조정해서 귀에 디테일한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귀 뒤쪽에 폴리곤이 부족하기 때문에 K키를 눌러 나이프 툴을 사용해 엣지를 잘라줍니다. 버텍스를 당겨서 형태를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서브컬처 캐릭터의 경우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지 않고 어느 정도 단순화된 형태를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귀 주변의 엣지를 선택하여 Shift 2를 눌러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경계를 좀 뚜렷하게 만들어 줍니다. 화면을 돌려가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형태를 매만져 줄게요.
이제 어느 정도 형태에 대한 확신이 생겼으면 마우스 오른 클릭으로 쉐이드 스무스를 선택해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눈동자는 가운데 부분을 안쪽으로 조금 넣어줄게요. 목을 만들기 위해 실린더를 하나 만들고 왼쪽 아래에 Add 실린더의 버틱시스에서 14개 정도로 폴리곤 수를 조절해 준 다음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오른쪽 상단의 아웃라이너는 한 번씩 레이어를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Shift A를 눌러 메쉬에서 큐브를 하나 생성해 바디가 될 부분도 만들어 줄게요. 모디파이어에서 제너레이트를 눌러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2번 적용해 어플라이 해줍니다. 왼쪽 상단의 모드에서 스컬트 모드를 선택해 준 다음 그랩 브러쉬를 누르고 왼쪽 상단의 X축으로 미러를 한 다음 폴리곤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바디는 이 정도만 러프한 형태를 잡아주고 다시 얼굴로 돌아갑니다. 치아를 만들기 위해 실린더를 하나 만들고 왼쪽 아래에 Add 실린더의 버틱시스에서 18개 정도로 폴리곤 수를 조절한 다음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입 근처로 위치를 이동한 다음 치아 모양으로 납작하게 만들어 줄게요. 아래 위 페이스를 선택해 삭제해 준 다음 왼쪽에 버텍스를 선택해서 삭제해 줄게요. 모디파이어에서 제너레이터를 눌러 미러를 선택해 줍니다. Shift D를 사용해 오브젝트를 복사한 다음 ESC를 눌러주고 S키로 사이즈를 줄여 치아의 두께를 정해줍니다.
위쪽 엣지를 선택해 아래쪽보다 조금 더 줄여서 간격을 띄워줍니다. 치아의 뒤쪽 부분도 절반 버텍스를 삭제해 줍니다. 어금니 부분은 안쪽으로 좀 더 모아줄게요. 치아 아랫부분은 버텍스를 선택해서 F키로 채워줍니다. 중간 부분을 루프 컷하여 버텍스를 살짝 내려서 송곳니도 만들어 줄게요. 아랫니를 만들기 위해 Shift D를 사용해 오브젝트를 복사한 다음 ESC를 눌러주고 오브젝트에서 미러에서 G 글로벌을 눌러줍니다. 뒤집혀 있는 노말면 확인을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비포트 오브레이를 클릭해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면이 뒤집힌 부분이 저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Shift를 누르고 면을 전부 선택한 다음 상단의 메쉬의 노멀을 선택해 플립을 눌러 면을 뒤집어 줍니다. 아랫니는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줄게요. 만들어진 치아는 구강 구조에 맞게 회전을 하고 사이즈를 조절하여 위치를 잡아줍니다. 혀는 큐브를 하나 만들고 섭디바이드를 두 번 준 후 혀를 만들어 줍니다. 트랜스폼으로 혀의 형태를 만들어 준 후 스컬트 모드에서 그래프 브러쉬로 좀 더 디테일한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반투명 모드에서 입 안쪽으로 위치를 이동하여 마무리를 해줍니다. 어금니를 버텍스를 2kg 한 단 더 빼주어 길이를 늘려줄게요.
얼굴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생각이 되시면 모디파이어의 미러와 सब디바이드를 어플라이에 선택해 모두 합쳐줍니다. 모디파이어를 합치고 스컬트 모드에서 화면을 돌려가면서 그래프 브러쉬로 좀 더 디테일한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퍼스펙티브 뷰는 기본적으로 왜곡이 좀 심하기 때문에 오른쪽 뷰 옵션에서 포칼 렌스에서 수치를 조절해 주면 왜곡이 줄여줍니다. 드로우 브러쉬를 사용해 턱선을 만들어 줄게요. 참고로 드로우 브러쉬는 컨트롤 누르고 문지르면 파이게 되고 그냥 문지르면 볼록하게 나오게 됩니다. 얼굴은 버텍스를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모디파이에서 제네레이트를 눌러 미러를 선택해 줍니다. 속눈썹을 만들기 위해 눈 위쪽에 페이스를 선택해 준 다음 Shift D를 사용해 복사한 다음 ESC를 눌러 제자리에 갖다 놓고 P를 눌러 셀렉션을 눌러 분리를 해줍니다. 컨트롤 R을 눌러 루프 컷에서 엣지를 한 단 추가해 준 후 앞쪽으로 살짝 빼내 두께감을 줄게요. 중간중간 모자라 보이는 엣지는 루프 컷에 나누어 줍니다. 끝부분의 엣지는 조금 더 늘려줄게요. 상단에 스냅을 켜주시고 페이스를 선택해 경계 쪽에 버텍스를 이동해 얼굴면에 붙여준 다음 스냅은 꺼줍니다. 앞쪽에 버텍스를 잡고 2키로 면을 빼주어 속눈썹의 앞쪽 갈라짐을 표현해 줄게요. 두 개의 갈래로 만들어 서브컬처 캐릭터 특유의 속눈썹을 만들어 줍니다. 속눈썹 가닥을 만들기 위해 위로 뻗어 나갈 부분에 페이스를 선택해 삭제를 해줍니다. 삭제해준 부분에 엣지를 선택해 2키로 앞쪽으로 빼준 후 컨트롤 R을 눌러 루프 컷해서 엣지를 추가해 줍니다. S키로 사이즈를 조절해 준 후 끝부분은 M키를 눌러 에센터로 버텍스를 합쳐 뾰족하게 만들어 줄게요.
화면을 돌려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준 후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속눈썹을 만들어 줍니다. 속눈썹의 형태나 모양은 캐릭터의 컨셉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 원하시는 모양대로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속눈썹은 서브컬처 캐릭터의 성격이나 어떤 그런 걸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길이나 두께를 조절해 나가면서 예쁘게 만들어 줄게요. 눈이 조금 안쪽으로 모여 있는 것 같아서 눈 사이를 조금 벌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을 위해 한 번 더 루프컷해서 엣지를 한 단 추가해 앞쪽으로 조금 빼줍니다.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속눈썹의 페이스를 하나 선택해 복사하여 분리해 줍니다. 스냅을 켜주시고 버텍스를 이동하여 위치를 잡아준 후 이 키를 사용해 면을 뽑아줍니다. 스냅을 꺼주신 다음 예쁘게 쌍꺼풀을 정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스컬트 모드에서 그랩 브러쉬로 길이도 좀 늘려주고 화면을 돌려가면서 전체적인 얼굴 분위기와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반투명 상태에서 조종한 얼굴에 맞춰서 치아나 혀 같은 부분적인 오브젝트들의 위치도 고정해 줍니다.
눈썹을 만들기 위해 쌍꺼풀을 Shift D로 복사하여 위로 올려줄게요. 적당한 곳에 위치를 잡고 버텍스를 당겨 모양도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헤드 모델링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만들고 나니 눈동자에 안광이 빠져 있어서 만들어 줄게요. Shift A를 눌러 메쉬에서 플랜을 하나 만들어 준 후 로테이션을 X축으로 90도 돌려서 정면을 바라보게 한 후 눈 주변으로 가져가 줍니다. 모디파이어에서 제너레이터를 눌러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해 준 후 어플라이 해 줄게요. S키로 사이즈를 조절해 준 후 트랜스폼으로 납작하게 안광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컨셉에 따라 모양이 원이 될 수도 있고 별이나 타원들의 어떤 조금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치를 눈동자 위쪽으로 옮겨준 후 자리를 잡아줍니다. Shift D를 눌러 복사한 후 아래쪽으로 작은 안광도 만들어준 후 크기와 위치를 잡아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Ctrl J로 안광 두 개를 합쳐준 후 복사를 하여 왼쪽 눈동자 쪽으로도 이동하여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제 얼굴이 완성되었으니 매핑 작업을 하기 위해 대칭으로 미러를 해준 오브젝트들을 합쳐줘야 합니다.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선택한 다음 모디파이어에서 어플라이를 선택해 합쳐줄게요. 좀 밋밋해 보이는 것 같아 눈동자의 안광은 하나씩 더 복사해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UV 맵을 만들기 위해 엣지를 선택해 마크 심을 해줄게요. 에딧 모드에서 턱 쪽에서 엣지를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 UV에서 마크 심을 눌러줍니다. 엣지는 Alt 좌클릭은 엣지를 모두 선택하는 것이고 컨트롤 플러스 좌클릭을 하면 선택한 것까지 엣지가 선택이 됩니다. 뒤쪽 헤드도 컨트롤 누르고 헤드 앞쪽까지 선택을 해서 마크심을 해줄게요. 눈 안쪽의 엣지를 선택해 UV에서 마크심을 눌러줍니다. 양쪽 귀 모두 귀 주변의 엣지를 선택해 UV에서 마크심을 눌러줍니다. 속눈썹이나 눈썹처럼 완전히 사방이 트인 오브젝트는 따로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 안쪽의 엣지들도 헤드를 오른쪽 레이어에 눈동자 마크를 눌러 하이드 시켜준 후 혀와 치아도 마크심을 해줍니다. 치아 같은 오브젝트는 조금 복잡해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UV에서 언랩을 몇 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시다가 잘못된 마크심은 클리어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크심이 끝났으면 왼쪽 분할된 화면에서 UV 에디터를 선택해 준 다음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UV에서 언랩을 해줍니다. 이렇게 언랩을 해보면 마크심을 잘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UV 맵을 만들기 위해 U를 눌러 원하는 맵 사이즈로 바꿔준 후 이름을 UV로 정해주고 제너레이트 타입을 컬러 그리드로 바꿔준 후 OK를 눌러줍니다. 이미지에서 Save As를 눌러 UV 이미지를 저장해 줄게요. 이제 UV를 하나씩 선택하여 가면서 사이즈나 위치를 정리해 줍니다. 머티리얼 탭으로 가서 New를 눌러 새로운 머티리얼 생성한 다음 이름을 UV로 정해주고 베이스 컬러에 노란 점을 눌러 이미지 텍스트를 선택해 적용해준 다음 오픈을 눌러 저장된 UV 이미지를 불러와주면 적용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 오브젝트들도 하나씩 선택해 만들어 놓은 UV 머티리얼을 하나씩 적용해 줄게요. 오브젝트를 하나씩 선택한 후 UV에서 언랩을 해준 다음 맵 밖으로 일단 치워줍니다. UV 에디터에서 UV를 선택한 다음 하나씩 선택하여 적당한 위치에 정리해 줍니다. 눈동자의 경우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른 UV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줄게요. UV 맵에 적혀 있는 숫자나 컬러를 보면서 회전을 시켜 바르게 맞춰줍니다. 맵을 펴주는 데는 규칙은 없지만 최대한 크기나 비율을 잘 생각하여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텍스처 맵을 만들기 위해 New를 눌러 원하는 사이즈로 바꿔준 후 이름을 정해주고 제너레이트 타입을 블랭크로 바꿔준 후 OK를 눌러줍니다. 맵을 저장하기 위해 이미지에서 Save As를 눌러 원하는 폴더에 저장해 줍니다. 머티리얼 탭으로 가서 New를 눌러 새로운 머티리얼을 생성한 다음 이름을 정해주고 베이스 컬러에 노란 점을 눌러 이미지 텍스처를 적용해 줍니다. 머티리얼 탭에서 오픈을 눌러 저장된 페이스 이미지를 불러와 주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UV 머티리얼을 지워주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선택해 만들어 놓은 페이스 머티리얼을 적용해 줄게요. 가려져 있던 치아 부분도 헤드를 잠시 하이드 시켜주고 적용해 줍니다. 이제 이렇게 까만색 텍스처가 모두 적용이 된 상태면 매핑할 준비가 모두 끝난 겁니다. 피부를 선택하고 Alt Q를 눌러 얼굴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P를 선택하고 클릭하면 맵 전체가 채색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선택해 준 후 오른쪽 컬러 팔레트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컬러를 저장해 줄 수도 있으니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으면 꼭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Alt Q를 눌러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P를 선택해 컬러를 넣어 주세요. 눈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드로우 브러쉬를 선택해 눈동자를 칠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 서브컬처 캐릭터에 맞게 아래에서 위로 어둡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줍니다. 입을 너무 벌리고 있는 것 같아서 에딧 모드에 가서 모델링을 조금 수정해 줄게요. 얼굴을 선택하고 피부색에 맞게 컬러를 선택해 칠해 줍니다. 화면을 돌려가면서 헤드 뒤쪽까지 칠해 줄게요. 귀쪽도 살짝 음영을 넣어줍니다.
얼굴 채색에 그리 많은 노하우나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저 손이 가는 대로 평소 취향껏 화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의 안쪽 부분은 흰색 컬러를 선택해 칠해줍니다. 코끝에 점도 하나 찍어줄게요. 헤드에 카툰 쉐이딩을 적용하기 위해 쉐이드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프린스플드 BSDF를 지우고 검색창에 믹스 컬러를 검색해 줄게요. 그런 다음 컬러를 A에 연결시키고 믹스 컬러를 머터리얼 아웃풋에 연결해 준 다음 믹스 부분을 멀티플라이로 바꿔줄게요. Shift A를 눌러 검색창에서 Diffuse BSDF를 검색해 설치해 줍니다. 쉐이드 to RGB를 설치해 준 후 컬러 램프를 설치해 노드를 연결시켜 줄게요. 컬러 램프의 컬러를 믹스 노드의 B에 연결시켜 줍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A를 눌러 라이트에서 선라이트를 하나 설치해 줄게요. 적당히 라이트의 각도를 단축키 R로 조정해 준 뒤 쉐이더 노드에서 컬러 램프의 컬러 바를 조정해 그림자의 경계를 원하는 느낌으로 바꾸어 줍니다. 컬러 램프의 컬러를 바꿔서 그림자의 컬러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제 눈동자의 맵을 만들어 줍니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레퍼런스 이미지를 참고하면서 한 번씩 그려줄게요. 이번에 이렇게 스컬핑 과정 없이 헤드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스컬핑과 리토폴로지 과정을 거쳐 헤드를 만드는 제작 방식과 이렇게 바로 토폴로지 형식으로 폴리곤 모델링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둘 다 해보시고 자신 있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두 방식 다 쓰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로 폴리곤 형식은 지금 이런 방식이 맞을 것 같고 퀄리티의 미들 폴리곤 이상의 경우엔 스컬핑을 하여 형태를 만들어 주고 리토폴로지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